블록체인 비즈니스 전문 방송 불세.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홍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큰 이코노미 아키텍트 네. 경희학 박사 이해우입니다. 옵션 지난 시간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특히 제가 또 마음 아프게 당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이 풋옵션과 콜옵션 그리고 옵션에 대해서는 정말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둬야 되고 해야 돼요. 예, 특히 이 블록체인 비즈니스나 블록체인에 있는 다양한 그 토큰 이코노미를 이해하려면 이 옵션에 대한 거를 꼭 알아둬야 된다. 저는 너무 공감하고요. 오늘 이어서 제 생각 2부로 안 끝날 것 같아요. 이거 3부, 4부 같이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옵션과 토큰 설계 설명드리고 있고 지난 시간에 콜옵션과 풋옵션까지 얘기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유가증권에서 옵션 적용. 네, 어떻게 이게 심한 얘기가 펼쳐집니다. 네, 너무 이런 옵션들이 사실 그런 채권이든 주식이든 여기에 막 붙어가지고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서 특히 많이 활용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쓰이는 사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복잡해집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RCPS는 상환 전환 우선 주식을 말합니다. 진짜 RCPS라고 해서 요 네 가지가 다 붙는 걸로 사용을 하나요? 그렇죠. 투자는 VC에서 투자할 때 거의 RCPS로 투자합니다. RCPS로. 그래서 상환 전환 우선주인데 영어로 하게 되면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으로 해가지고 앞에 글자를 붙어서 RCPS라고 부르는 거죠. 복잡하네요. 복잡해져요. 근데 RCPS가 상환 전환 우선주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상환전환 우선주를 설명하기 전에 보통주부터 먼저 설명이 돼야 됩니다. 보통 주식은 그냥 뭐 영어로 커먼 스탁이라 부르죠. 보통 주식 같은 경우는 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는 주식이 보통 주식인 거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옵션. 그 얘기는 그 회사가 영업이익이 나거나 하면 보통 배당을 해주니까 그 배당이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100억이 났어. 근데 박사님이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5억 원어치 배당, 그러니까 100억의 영업이익이 났는데 100억을 다 배당한다라고 하면 5%를 가지고 있으니까 보통주 5%에 대해 배당받을 수 있는 권한이 기본적으로 붙어 있다. 있는 거죠. 그런데요. 근데 이제 투자자가 투자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조건을 붙이고 싶어 해요. 왜냐면 그 투자 받은 회사가 이 회사가 만약에 법을 위반한다든지 잘못한 행위를 했을 때 주식을 다시 그 대사기 만들어서 자금을 회수하고 싶은 그런 용도도 있을 거고 회사가 또 잘 될 경우에 뭔가 새로운 보통주로 전환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약들을 더 넣는다. 그래서 보통주에다가 콜 옵션, 풋 옵션을 붙여져 있는 그런 주식이 상환전환 우선주인데 콜 옵션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전환 옵션인데 우선주를 일단 확보를 하게 되면 보통주보다 배당을 좀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배당을 이제 많이 받게 되는데 우선주를 가지고 시장에 팔기에는 특히 코스닥 쪽에서는 팔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코스닥은 거의 보통주로만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붙어 있어야지 유가적으로서 가치가 발휘하기 때문에 보통주 전환 옵션이 붙는 겁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선주를 가지고 보통주로 살 수 있는 콜옵션이 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옵션 개념이 여기에 그 컨버터블 여기 RCPS 중에 C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전환 옵션. 근데 그 회사가 투자 받아 갔는데 제대로 그 자금을 사용 안 하고 엄한 데 쓰고 막 불법적인 요소를 뭐 그런 행위를 했다고 치면 야 갚아줘 라고 하는 게 팔 수 있는 옵션이고요. 내가 주식을 대팔게끔 푸시할 수 있는 풋옵션 팔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풋옵션이 여기 붙어 있는 거죠. 상환 옵션. 그래서 풋옵션은 야 너가 법을 위반했을 때 상환해줘 라고 얘기하는 특별 옵션이 붙어 특별 풋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특별 상환 조건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만기 뭐 예를 들면 10년짜리 우선주다. 10년 돼서는 상환해줘. 안 돼. 너가 뭐 상장을 안 했던가 뭔가 했을 때 만기 됐을 때 상환해줘 라는 일반 옵션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옛날에 연대보증 같은 개념으로 이해관계자들이 이걸 대신 안 되면 갚아줘 하는 3번은 거의 요즘은 많이 사라졌죠. 상황이고요. 보증 옵션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 전환 우선 주식이고요. 저 리피칭도 설명해 주시죠. 리피칭 같은 경우는 콜에서 리피칭 같은 경우는 보통은 우선주가 보통주로 1대1로 전환이 되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투자 받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억 밸류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500억을 부르는 거야. 고집세게. 고집세게. 그러면 그렇다고 놓치긴 아깝고 그럼 500억 밸류에 투자를 해주는데 보통주로 바꿀 때 우선주로 투자해주는데 너네 실적이나 매출이든 미션을 걸어서 이런 조건을 걸어서 이걸 달성 못하면 보통주로 바꿀 때 전환 비율을 조정해줘. 조정해줘.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VC 입장에서 되게 VC만 좋게 한 것 같지만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인정하는 건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되게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잖아요. 매출 5배 늘 거고요. 영업이익 10배로 늘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그 정도 달성하면 500억 인정해 줄 만한데 그 정도 안 돼서 만약에 반밖에 달성 못하면 우리의 보통주 전환할 때는 더 가치를 쳐줘 라고 하는 게 리픽싱의 기능에 들어가 있는 거다.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보통주를 더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보유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콜이군요. 그래서 콜 성격이 강한 겁니다. 들을수록 기가 막힌데요. 나름대로 조스가 되게 잘 돼 있는 다 거고. 옵션화 할 수 있는 거. 세상의 모든 건 옵션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거 좀 듣다 보니 결국은 가장 기반은 보통주인데 예를 들면 RCPS 같은 것들이 붙게 되면 보통주 플러스 알파의 어떤 권한이나 혜택을 받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 회사를 믿고 그냥 자기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주보다는 좀 더 우선적인 권한 혹은 좀 더 뭔가 받을 수 있는 권한 같은를 넣어달라라는 게 들어있다. 그렇죠. 그래서 RCPS고 뭐 예를 들면요 카카오 같은 사례는 김문수 회장님이 뭐 저기 그 투자 유치를 할 때 굳이 뭐 내가 불법 저지를 것도 없고 그러니까 상한 야씨 우리가 뭐 돈 빌리지 차라리 저리로 VC로부터 투자 받는데 상한까지 걸려 있는 거 너무하다. 야 R은 빼줘. R은 빼 그러면. R은 빼. 그러면 알파지나 그러면 CPS가 되는 거죠. 전환 우선 주식이 되는 거죠. 전환 우선주도 발행돼가지고 실제로 투자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자신 있으면 알 빼줘. 상한 조건 빼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투자에서는 사실 아주 매력적인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R이 빠지는 경우도 그런 거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하게 이제 들어가는 게 더 복잡해집니다. 이거 얘기가 길어지는데 요거 두 개만 설명하는데도 지금 7분이 지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가요? 근데 저기 RCPS랑 CBW랑 웬만한 콜프 개념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CB는 이제 전환 사채죠. 컨버터블 본드, 전환 사채. 컨버터블 본드, 전환 채권, 전환 채권, 전환 사채라고 부르는데 전환이라는 거는 그 본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이 들어있다고 아까 설명드린 두 가지 이해했고요. 그리고 전환할 수 있을 때 보통은 뭐 정해진 가격하고 정해진 주식수로 전환되기 되는데 실적을 연동해 가지고 아까 리픽싱을 건다거나 리픽싱을 걸 수가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상장 주식의 상장 회사의 전환사채를 살 경우에는 상장 주식의 주가 연동해 가지고 전환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 가격이 주가가 떨어지면 전환가도 자동으로 그 변동이 되게끔 돼 있는 것도 리픽싱에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전환가 조정. 맞습니다. 요거고 그다음 BW는 본드 위드 워런트 채권인데 위드 뭔가 권리와 관계 있다. 근데 그래서 얘는 어쨌거나 동그라미 하나로 표현했는데 왜 쟤는 BW에 W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쟤 붙어 있는 건가요? 떨어져 있는 건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중요한가요? 이걸 이해를 해야지 정확히 이거 BW 도식과가 뭔가 달라지고 달라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그랬습니다. 투박하지만 CB는 요게 본드 본체입니다. 본드 자체가 콜이다. 본드 본체 자체가 콜옵션. 니 붙어 있는 거다. 아까 이건 콜옵션 붙어 있는데. 일단은 만기가 됐어요. 만기가 돼가지고 만기 됐으니까 너네가 주식으로 전환할 가치도 없는 회사 같고 그러니까 상환해줘. 라고 요구하면은 본드를 다시 주고 현금을 다시 받잖아요. 본드가 없어졌으니까 콜옵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드랑 콜이랑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하나인 거죠. 상환을 요청하게 되면 콜옵션 없어도 되고 예를 들면 나는 이 회사가 그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상장도 되고 전망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만기도 다가오는데 그냥 상장 받는 것보다는 나는 주식으로 전환하고 싶어. 그래서 콜을 만약에 행사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상환받을 수 있는 그렇죠. 몸체가 없어지면서 네네네. 상환받을 수 있는 그 상환받을 수 있는 채권이 네, 사라지니까 네, 한 몸인 거죠. 몸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BW는 말 자체도 네. 본드 위드 워런트야. 그 위드. 본드 인 워런트가 아니라 위드. 그래서 붙어 있군요. 위드 네. 붙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이게 분할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채권이 있어요. 네. 채권이랑 네. 살 수 있는 권리가 네. 분할이 돼 있어서 옆에 사이드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기가 돼가지고 네. 아 나는 만기가 됐으니까 원금이자 상환받고 싶어. 네. 원금이자 주세요. 네. 해가지고 요것만 워런트를 띄고 요것만 가지고 네. 던져서 혜택을 원금이자를 받고 그다음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네. 지켜보면서 회사가 괜찮은 것 같으면 주식 줘. 네.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네.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네.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본드 위드 워런트 BW가 그 유가증권에서의 그 투자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최고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얘기하면 저희처럼 만약 투자를 받아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아까 얘기한 것, 이 앞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를 들면 전환, 우선 주식 정도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뭐 밀려서 CB까지 그냥 할 만해. BW를 한다는 것은 이 회사에 원금 상환의 부담도 있으면서 나중에 주식도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물론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그렇게 하긴 해야겠지만 굉장히 그렇죠. 투자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조건이다. 반대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꽃이다.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BW는 없어져야 될 상품인 것 같아요. 너무나 이건 강력해. 그러면 최근에는 야로가 많아. 최근에는 좀 줄어들고 있나요? 어떤가요? 상황이. 신용도가 나쁜 회사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BW는 횡행하죠. 횡행하는 근데 겁니다. 이게 보면은 위드 워런트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대주 지분이 약해. 그러면 잘 아는 사람한테 BW를 발행해줘요. 발행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상환 능력이 있거든. 내가 지분이 약할 뿐이지. 그래서 상환을 시켜. 그러면 그 아는 사람이 원금이자를 가져갈 거 아니야. 그리고 W가 남아. W는 그 사람한테 남아 있잖아요. 근데 우호관계니까. 그걸 나눠 갖는 거지. 이명계약. 그렇게 또 많이 쓰입니다. 그렇군요. 지분 확보를 위해서 BW 발행해가지고. 진짜 요거는 사실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뿐만 아니라 사실 스타트업이나 이쪽 관련되신 분들도 반드시 오늘 이해하고 있으면 좋죠. 이 박사님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옵션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설명해 주셨으니까 꼭 좀 이해를 해두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크립토에도 적용이 된다는 되고 CB와 BW는 이런 정도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까지로 오늘은 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